PPT다. 어떻게 가운데서 하셨죠? 눈이 엄청 부신데? 제가 15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만나봤던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그 지원관 선생님들 중에 대학 말씀하신 분들 중에 특성화고랑 제일 적합하게 잘 말씀해 주신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특성화고는 대학 가기가 일반고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상담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터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크게 직업계고 안에 우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형님이 계신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한 이틀 전에 알았는데 이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시죠? 모두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요 세계 안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해요. 나랑 생각 틀리면 그냥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고와 우리 직업계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다 순서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거라서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반고랑 직업계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2025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먼저 하고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요 정말로 중요해진 게 이제 진로죠. 왜요? 보통 이거 어떻게 참으셨죠? 장학관님 대단하신데요. 이게 어떻게 서 계셨죠?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고를 딱 선택을 할 때 중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로가 정해진 애들이 가는 게 특성화고다. 일반고는 진로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가는 거다. 왜? 가서 일단 공부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일반고를 많이 갔는데요.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진로 방향을 결정한 애들은 우리 직업계고, 결정 못하거나 또는 확정된 애들은 일반고. 요게 많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계고의 기준은 취업 대학 중에 취업이죠. 일반고는 대학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랑 직업계고를 한번 비교해야 되는데요. 일반고등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로 결정한 친구가 있고 미결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에 선택 과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로가 결정이 돼 있는 친구는 선택 과목 할 때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게 아닌 애들은 중구난방이죠. 막 친구 따라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달란 쪽 하거나 여러 가지로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할 때 이 친구들은 굉장한 이점이 있고 이 친구들은 그냥 뒤죽박죽 혼돈의 카오스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난 조리를 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선택했던 모든 과목들이 진로랑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들은 우리 학교 요과 오려면은 어떤 과목 들어야 돼. 이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도 그 과목 선택해 주는 것 때문에 컨설팅도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큘럼을 짜주는 게. 자, 그리고 정해진 친구들만 짜주는 게 아니라 아직 미결정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진로 찾아줄게. 그리고 교과목까지 선택해 줄게. 이제 사교육이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사교육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약간 양극화가 좀 돼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 결정한 친구와 결정 못한 친구의 공통 리스크가 있어요. 특성화고에 비해서 일반교과 수업 시수와 학습 내용의 깊이가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특성화고는 실습 중심이죠. 국영수 사과가요 1학년 때 다 끝나요. 특성화고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2학년 때 국영수사가 성적 등급 올려가지고 대학까지, 그건 꿈을 깨야 돼요. 거의 1학년 때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한다?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를 깊게 합니다. 기초수학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공 관련된 실무 경험이 근데 부족하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하든 뭘 하든 이론적으로 그냥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나 요과 갈래.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경험을 못 해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그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죠. 그때 그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 리스크가 됩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업계고 한번 볼게요. 직업계고에서 역시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결정하네, 못 결정하네. 진로 선택 과목 결정, 쉬움, 어려움. 근데 결과는 취업과 대학의 이점, 이 친구들 역시 혼돈의 카오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들의 공통 리스크. 일반고에 비해서 전공 실무 경험을 많이 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17에서 18살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해봤더니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다시 고민을 해보던가 대학을 가면 되겠죠.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초 수학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지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괜찮은 데를 가려면 정시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특성화고 가서 대학 보내실 건데 현역으로 보내실 거다. 취업 안 하고. 근데 정시를 준비 안 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일반고 학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대학 가라고 공부를 시킵니까? 대학을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대학 가서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학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니죠. 지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호랑이띠. 제가 중3 강의를 갔는데 애들이 저한테 우리 엄마랑 동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고1 애들도 저랑 동갑인 학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5에서 50 사이 아니다. 47에서 한 50 사이 52살 사이 요 사이에 계셨던 분들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성장할 때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굉장히 잘 됐을 때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취업이 잘 될 때가 언제죠? 지금 60대 중후반 있었던 분들 때 우리나라가 막 2자릿수 성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해서 상고 졸업하면 은행장하고 막 은행 지점장 가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지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지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가려면 기초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즉 진로가 나랑 안 맞을 경우에는 기초수학 능력이라는 게 좀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선택을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지금 졸고 있는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용사요. 깨어나야 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인문계고랑 직업계고입니다. 진로 결정한 애들, 못한 애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수업, 일반고도 진로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학교에도 진로 수업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일반고는요, 진로 수업 있긴 있는데 이때 진로와 관련된 수업이 아니라 국영수사가 공부해요, 이 친구들. 이때 입시 관련, 이거는 왜 일반고 일반화 시키세요? 되게 라임이 좋네요. 일반고를 일반화 시킨다. 근데 왜 일반고는 진로 안 찬다고 생각하세요? 모두를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여기 일반고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맞아. 저렇게 하지. 아니면 애들이 그냥 자던가. 근데 우리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는요. 진로 발견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죠. 실제로 각 반마다 강사님들을 배치해서요. 그 강사님들이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까지 하루에서 이틀 동안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반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툴, 그리고 학교들이 그 업체를 선별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별하죠. 아무 업체나 선별하지 않죠. 잘하는 업체를 선별하겠죠, 당연히.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시겠죠. 이제 애들이 진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결핍. 이 친구들은 전공 경험이 부족합니다. 실무 경험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벌드 가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직업계고 애들은요. 일반 교과가 부족한 게 결핍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건 너무 당연한 방법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개별적인 공부를 하면 돼요. 특성화고가 1학년 때 국영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2학년 때 그래도 한두 과목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뭐죠?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시험. 그래서 이 특성화고 아이들도 취업을 위해서든 대학을 위해서든 개별적인 기초수학 능력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공부 못해서 온다. 공부하기 싫어서 온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제 인식 바뀌어야 됩니다.